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미디어 전략가이자 작가인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책이고요. 전문 번역가이신 이경식 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저자는 믿어져 거짓말이야 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된 분이고요. 그로스 해킹, 이겨내는 용기 등의 여러 책을 썼습니다. 이 책들은 NFL 코치진과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들과 정치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일찌감치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메리칸 어페럴 등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방황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에고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와 경영학을 공부해온 저자는 스토아 철학과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에고라는 적은 출간 후 아마존 경제, 경영, 자기계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최악의 적은 이미 우리 안에 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에고입니다. 자신은 에고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중심자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가장 큰 방해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출발점에 서 있을 때 긴장하고 흥분하며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니라 밖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타인의 믿음과 확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한 측면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가능한 한 밖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신뢰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자는 바로 이런 측면을 에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기란 불가능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만심과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질문하지 않는다면 결코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에고는 우리에게 냉철한 피드백을 우리로부터 멀리 밀어내거나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더 나아가는 길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멈춰서거나 혹은 퇴보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에고의 목소리로부터 귀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 최초의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은 에고를 잘 다스려 성공한 인물입니다. 스카우터인 리키는 제키 로빈슨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 그가 흑인이라서 겪을 여러가지 상황들을 미리 준비해서 연출하여 그가 잘 견디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직원이 흑인인 그에게 방을 주지 않는다거나,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거만하게 구는 상황, 누군가가 인종차별적인 막말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로빈슨에게 들이밀고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로빈슨은 자신이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처신할 수 있다는 확신을 리키에게 심어주었고, 마침내 브루클린 다저스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시니어 선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팜 시스템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종차별적 상황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구단 관계자나 다른 선수들의 노골적인 시비, 은근한 모욕, 야유와 도발, 따돌림, 공격, 살해 위협 등이 그에게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에 무려 73회 이상 맞았으며 상대팀 선수가 고의로 스파이크로 발 뒤꿈치를 찍는 바람에 아킬레스건을 영원히 못 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불리한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나 경기 진행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키 로빈슨은 이런 온갖 모욕과 위험, 불리함 속에서도 리키와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싸움으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으며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선수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걸어왔던 길은 그에게 에고를 버리길 요구했고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공정함과 인권에 대한 존중조차 포기하길 요구했습니다. 특히 로빈슨이 선수 생활을 하던 초기에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감독 벤 체프먼은 경기 도중에 그에게 유독 무지개 굴었는데 그는 타석에 선 로빈슨에게 이렇게 고함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깜둥아, 여기에서 꺼져버려. 그러나 로빈슨은 그런 도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뒤에는 체프먼이 감독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기자들 앞에서 체프먼과 다정한 모습으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무엇을 열망하든 간에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은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굴욕은 로빈슨의 경우와 비교하면 별것 아니겠지만 감당하기에 무척 힘들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유명해진 후에도 자기가 쌓아온 업적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질이 있고 숱한 좌절도 겪었습니다. 다만 그는 중요한 진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은 오로지 자제력만을 포용할 뿐이며 에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파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은 그에게 유명한 인재라고 말한다. 비평가인 서릴 코널리가 한 말입니다. 2500년 전에도 고대 그리스 시인 테오그니스는 자기 친구에게 똑같은 내용을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크로노스, 신이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신이 맨 먼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자만심이라네. 칭기즈 칸이 초기에 거둔 승리는 군대 조직을 10명 단위의 소규모로 나눈 조직 재편의 결과였는데 이 편제는 터키에서 보고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몽골인들은 십진법이라는 새로운 기수법까지 함께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탕구투족을 공격하면서 요새와 든 도시를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을 배웠으며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진족과 싸우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정복한 곳의 학자들, 왕족들과 협력해 그곳을 다스리는 방식을 채택했고 그로써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모든 나라와 도시에서 자기 군대나 통치 시스템에 필요하고 또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두루 등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몽골인 중에는 없었던 천문학자, 의사, 기록관 등이 그의 제국에 포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국이나 부족을 정복하러 나설 때는 이런 인재를 위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통역을 대동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칭기즈칸은 이런 습관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몽골 제국은 종교적으로 관대했으며 특히 여러 사상을 수용했고 또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을 장려했습니다. 레몬을 중국에 전파했고 중국의 국수를 서양에 알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양탄자, 독일의 채광 기술, 프랑스의 금속 가공 기술, 그리고 이슬람 문화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전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은 대포도 중국의 화약과 무슬림의 화염 방사기, 유럽의 금속 가공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에고를 고집하지 않는 학습과 새로운 발상에 대한 몽골인의 개방성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에고는 최악의 적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다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에고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도 그렇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에고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100% 그에게 있었습니다. 잡스가 나중에 성공했기 때문에 애플이 그를 해고한 결정이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고당할 당시의 잡스는 통제가 불가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에고는 누가 봐도 명백할 정도로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시 애플의 CEO 존 스컬리였다고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를 해고했을 것이고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고 결정에 대해서 잡스가 보이는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울고 고함을 지르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와의 싸움에서 지고 발길을 돌릴 때
애플 주식은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았으며 두 번 다시 애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경영과 관련해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차를 할 정도로 대단한 자기중심자였던 잡스는 이 결정적인 시간들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확신하고 있는 CEO로서는 놀랍도록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락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흠결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에고는 개선하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고를 제압해야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보다 많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것을 찾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에고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에고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에고를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자기성찰이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격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의 에고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의 에고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성공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책 에고라는 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이상 에고라는 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